2016년 1월 항암 치료를 마치고 3개월마다의 검사가 시작되었고, 사실 항암제를 더 복용하지 않는 게 두려울 정도로 항암제를 끊은 후 바로 재발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제일 앞섰는데, 처음 6개월 두 번의 검사 때 정말 기적과도 같이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015년과 16년, 불과 1년여 사이에 바뀐 많은 것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암 발견 후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해본 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치료 중인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었고, 저도 모르게 홀로 외출을 해본다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냥 치료가 다 끝나고 집 근처의 식당을 혼자 가보겠다고 나섰는데, 홀로 외출을 하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색하고. 그 사이 세상은 바뀐 게 거의 없는데 나는 참 많이 바뀌었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던 신촌의 어느 우동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문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해내는 것들에 대한 어색함,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나는 다시 혼자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도 저를 환자로 취급하지 않는 그 순간들, 물론 외형적으로 그 당시에도 너무 마르고 눈썹도 없고 해서 분명 환자로 보이기야 했겠지만, 아무튼 너무도 당연했던 보통의 모습을 다시, 보통의 삶의 모습을 다시 찾았던, 다시 맞이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잘라낸 위도 어느 정도 적응을 점점 해가는 상황이었고,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평소에 먹지 않던 간식도 챙겨 먹으며 쉽지 않았지만 서서히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체중을 늘려가게 되었고, 한 번은 진통제를 잘못 먹고 생긴 위염인지 모르고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재발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내시경을 받아보았고 이상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속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요. 내시경상 아니라고 나왔지만 3개월이 지났는데도,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속이 쓰리고, 아니 혹시 설마 라는 생각이 정말 엄청난 공포와 함께 들기도 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차츰 나아지는 순간엔 홀로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치료하는 사이 사정상 답하지 못했던 연락들에 대한 답을 그제서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다시 연락을 드렸었고, 또 친구들도 그해 10월쯤, 2016년 10월쯤에 정말 거의 2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아픈 모습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서 아픈 사람으로 보이기가 싫어서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뭐 다 이해해 주겠거니 하는 마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 얼마 안 있어서 여자친구와의 이별, 뭐 이건 사실 어떤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 어떤 그런 한 일환이었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흔한 연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다행이었고요. 마치 제 병을 소위 무기 삼아서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하는 건 원치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고 지나 2017년 여름쯤 제가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 파스텔 뮤직이라는 레이블은 파산을 해서 공중분해가 되었고, 사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건강은 어쩌지 뭐 그런 고민도,
정말 안 좋은 일들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상황에 처했지만 딱히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조금씩 계셨었고, 그렇게 2017년 중후반부터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7년 말에는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싱글, 디지털 싱글을 4년 만에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참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 계속되는 검사에서도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니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워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고작 수술 후 2년 정도 된 시점이고, 소위 말하는 5년 완치를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기이었기에 그 무엇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래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나마 음악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저는 있었기에 정말 물리적으로 몸에 통증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음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일반 직업군의 직업을 가졌었더라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해,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나 근무가 불가능한 몸 상태였기에 음악을 했던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겪고 있는 부작용 중에서 눈물을 계속 훔쳐줘야 하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픈 마음에 안과에도 꾸준하게 방문해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들은 얘기는 눈물길을 뚫는 수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꾸준한 약물 치료 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거의 최악에 가깝다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건반을 친다든지 모니터를 바라본다든지 들을 수 있다든지 등등의 모든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본격적으로 음악을 다시 해보려 했었고, 2018년 여름, 가을 싱글을 한 장씩 내었습니다만 사실 소속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9년 1월 어느덧 수술 후 3년 6개월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복막에 무언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과 선생님께서는 수술 후에 생기는 장협착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셨고, 내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항암 치료를 바로 하자고 하나요? 이건 제가 3년 전에 수술 때에도 말씀드렸죠. 100% 재발한다고요. 아직 항암 치료는 아직이고 조금 지켜보자고 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6개월 후에 보시죠 라는 말씀과 함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이게 2019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